모니터로 이어갑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센터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특징주 잡아주시죠. 예, 오늘 대우조선해양 금일 외인하고 기관이 양매수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업 자체에 대한 좀 중립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탱커라든가 벌커, 컨테이너, 전체적인 물동량이나 수주 큰 증가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국내 빅3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개발을 수혜를 톡톡히 잇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원론적으로 지나가면 역사적으로 언제나 에너지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유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에서 고성장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좀 하방 경직을 좀 가지고 상대적인 고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현재 육상유전 매장량은 피크아웃하면서 지금 각국들이 해상유전 개발에 좀 박차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들이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해서 이런 플랜트 관련해서 수주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개발을 하고 나면 사실 에너지를 옮겨야 되는데 LNG 캐리어 같은 경우 수요는 앞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10년간 300여 척의 LNG 캐리어 수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척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절대적인 LNG 캐리어에 대한 트랙 레코드는 상당히 수주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선주들은 에코 선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기름을 좀 덜 쓰는 그런 선박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어쨌든 2013년도에는 14조 2천억 원 정도로 한 5% 정도의 외형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영업이익은 7,32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22%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작년에 수주한 그런 매출들이 플랜트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회계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 매출의 외형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급 주체들이 팔고 있는 종목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매도 특징주는 어떤 건지요? 예, SK이노베이션인데요. 사실 오늘 외인 10만 주 이상 매도를 좀 하면서 좀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만 좀 보겠습니다. 실적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4분기 실적이 일단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6조 8천억 원 한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은 한 33% 줄어드는 4,330억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으로 좀 살펴보면 11월 정제 마진이 상당히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기당 정제 마진이 견조하지 못한 상태여다가 윤활기유 사업을 설비를 좀 증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석유화학 부분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 방금도 BOJ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좀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적에서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 평가 손실을 좀 확실하게 좀 일단락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이 4천억이 아닌 3천억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시장의 또 시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어닝 쇼크로 나오게 되면 좀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월 1일 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4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오늘 BH인데요. 금일 거래량 수반하면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연성 PCB 업체를 만들고 있죠. 연성 PCB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에 나오는 스마트 디바이스, 전자제품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은 스마트 디바이스 쪽인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한 2억 대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한 3억 5천만 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태블릿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협력 업체인 BH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FPCB의 매출이 영업이익 둘 다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BH가 조금 타사와 좀 대비가 되는 것들은 중대형 FPCB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태블릿으로 들어가는 이제 중대형 FPCB 같은 경우 단가가 기존에 있던 FPCB보다 3-4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큰 성장이 있다면 BH가 가장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순이익 비율이 한 8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격 매력이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BH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차트 관심주도 받아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사바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사실 역배열로 계속적으로 있다가 최근에 거래량 수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좀 추세 전환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들을 계속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뚫어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60일 이동평균선에 어제 뚫고 나서 좀 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기적으로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를 기울여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LED 조명 시장의 점진적인 개화가 좀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차트 관심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존금증권 강남센터 서동수 대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